제가 이제 그 엔도카비노이드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발표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좀 재미가 없는데 하여튼 좀 보시도록 하시죠. 이제 그 이런 엔도카비노이드 시스템을 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카나비라는 그런 그 식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카나비가 이제 종류가 사티바, 인디카, 루벨라리스라고 이제 세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햄프시드 오일, 원장님 맨날 얘기하는 햄프시드 오일이랑 마리아나 자체가 이 사티바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뭐 약간의 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림상으로 볼 수가 있고, 이런 카나비 식물 자체가 이런 카나비노이드라는 이런 화학적 물질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얘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여러 작용들을 나타나게 되고, 마리화나랑 이 햄프, 얘들이 이제 아까 좀 말씀드린 사티바에 이제 속해 있는 식물들인데, 얘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이 테트라하이드로 카나비오놀, 이 THC라는 이런 그 사이코틱 컴파운드를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얘가 THC가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얘들을 구분하게 되는데 0.3% 이상일 시 마리화나라고 이제 구별이 되고요. 0.3% 미만일 때 우리가 햄플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그 카나비노이드 중에서 THC가 이제 이런 사이코틱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얘기하는 CBD라는 것도 이 카나비노이드의 한 종류인데, 마리화나나 햄프 둘 다에서는 CBD가 다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이해를 좀 쉽게 하시려고 좀 사진을 좀 넣었는데, 햄프와 마리화나 자체가 좀 모양도 자체가 되게 틀리고요. 이런 그런 그 약물이나 그쪽에서만 많이 이제 이런 사용되는 줄 알았더니만 이런 직물이나 뭐 이런 인더스트리얼 텍스처나 이런 빌딩 매트리얼 등 되게 여러 방면에서 얘들이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신기해서 그런 걸 좀 넣었고, 요거는 그 의존성이랑 그런 레스탈도랑 액티브 도우즈의 비율에 대한 그 그래프인데, 표인데, 요거를 조금 보시면은 재미있는 게, 이제 헤로인, 우리 마약이죠. 코케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의존도가 높고, 이제 니코틴이랑 알코올도 되게 상대적으로 되게 높게 있는데, 마리아나 자체는 상대적으로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의존성이 담배보다는 엄청 많이 낮고요. 카페인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스 액티브 도우즈 같은 경우에도 이거 헤로인이나 얘들 알코올보다는 마리아나 자체가 좀 더 되게 낮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나비노이드, 이제 말씀드린 카나비노이드는 뭐냐? 카나비라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카나비라는 식물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런 케미컬 컴파운드인데, 약 144개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144개가 알려져 있고, 이제 요것을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게 될 겁니다. 이제 나누면은 파이토카나보이드, 이제 식물에서 이제 발견되는 것과 엔도카나비노이드가 있는데, 얘네는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토카나비노이드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 THC, 얘가 이제 사이코틱 컴파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카나비디올, CBD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엔도카나비노이드는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아만다마이드 AA와 2AG,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THC, CBD가 이제 파이토카나비노이드고, 엔도카나비노이드는 AA와 2AG가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엔도카나비 시스템이 무엇이냐? 이런 엔도니스 리프트를 기반으로 하는 트랜스미터인 AA와 2AG가 이 카나비드 리셉터에 결합을 해서 CNS, PNS에 이제 익스프레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엔도카나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리셉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리셉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CB1 리셉터, CB2 리셉터로 나눠지게 되고, 얘들 분포, 그다음에 이제 약간 성질이 좀 다 틀린데요. CB1 같은 경우에는 CNS와 브레인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온몸 전체에 다 이제 분포가 되어 있긴 되어 있지만, 브레인이랑 CNS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CB2 같은 경우에는 페리페럴 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 얘들은 이뮨 시스템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많은 것들을 제가 적었는데, 이거 적은 이유가 이제 이 브레인 쪽에 여러 군데 CB1 리셉터가 있고, 그 이외에 뭐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뭐 심장, 간, 뭐 이런 폐 쪽, 뭐 모든 곳에 이제 이런 것 리셉터에 다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CB2 리셉터는 스프링 톤실, 그다음에 사이머스, 이뮨과
관련되어 있는 장기들이죠. 이런 그 이뮨셀에서만 많이 이제 CB2가 이제 많이 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엔도카나비노이드, 아까 좀 말씀드린 AEA와 2AG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한 그렇게 보시면은 얘는 엔도젠스 리피트 시그널 몰레큘입니다. 한마디로 얘도 이제 함으로써 이제 그런 시그널을 주게 되는 것이고, 얘는 셀 멤브레인의 포스폴리피드에서 얘가 이제 분해가 돼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셀 멤브레인 자체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얘는 카나비노 미메틱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케미칼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얘들이 리트로그레이드 시글링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물을 싫어합니다. 리포필린 몰레큘이고, 대부분 유로 트랜스미터들은 이런 베지클에 이제 만들어서 유로 베지클에 이제 스토어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얘들이 분부가 되는 반면에, 얘들은 필요할 때 곧바로 만들어져서 사용됩니다. 이 세 가지가 되게 특징적인 거고요. 좀 요거는 뭐 많이 여러 개를 적었는데 좀 간단하게 보시면은 아까 좀 말씀드렸죠, AEA와 2AG 엔도카나비노이드 그거에 대해서 보시면은, AEA 같은 경우에는 얘는 THC와 같이 이 12호 리셉터에 되게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대신 이제 CB2 리셉터는 파셜 아고니스트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이 12호 리셉터에도 작용을 하는데 TRPV1 리셉터라는 곳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요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특징이 좀 있고요. 2AG 같은 경우에는 12원, 12.2 리셉터에 풀리 아고니스트로 작용을 하게 되고, AA보다는 브레인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되게 복잡한 이름들이 많은데 이 줄임 말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좀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데, 이런 그 AA 그 프리커서가 NAP이고, 그다음에 AA를 만드는 엔자임이 NAPPLD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2AG를 프리커서는 대그고, 요거를 만드는 엔자임이 대그L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또 분해하는 것들이 FAH와 MGL 얘네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 AEA가 아만다마이드가 이런 CB1 리셉터와 TRPV1 리셉터 둘 다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TRPV1 리셉터 자체가 이게 무엇이냐? 이거는 노시셉터 센서리 뉴런에 이게 발현돼서 녹초소스 메카니컬, 서머, 케미컬, 스티뮬라이를 디텍트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리셉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캡사이신과 AEA가 TRPV1 리셉터에서 같은 바인딩 사이트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그렇다고 얘가 막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AA 자체가 되게 높은 컨센트레이션이 있을 때 이런 TRPV1 리셉터를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RPV1 리셉터를 작용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통증에 연관되어 있는 뉴로트랜스미터들이죠. 칼시토니진 릴레이티브 펩타이드와 서브스탄스 P 등이 이제 분비가 돼서 바조 다일레이션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AA 자체가 이런 카나비드 리셉터와 TRPV1 리셉터에 작용하면서 여러 반대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G의 도자 호온 쪽에 그거를 모시카에서 나타난 건데, 뭐 이거는 그냥 그림 자체가 12원 리셉터와 TRPV1 리셉터가 이 라미나 쪽으로 많이 분포가 돼 있다. 12원이 이제 별표고 TRPV1 리셉터가 동그라미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AEA 같은 경우가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 이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아까 지금 FAH라고 말씀드린 건 요거는 AEA의 디그레이션에 사용되는 엔자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중에 여기서 사용되고, 여기서 이제 디그레이션 되면서 다른 메타볼라이트로 이제 분해가 되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은 좀 약간 모식화로 보여주는 표이고요. 2AG와 AEA가 CB1, CB2 리셉터에 작용하고, 그다음에 AEA 아만다마이드는 TRPV1 리셉터에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MAGL과 FAH에 대해서 얘가 디그레이션 돼서 이런 메타볼라이트로 이제 분해가 되는 것을 보는 표입니다. 그림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것이고, 엔도제너스 카메노이드는 AEA와 2AG가 있고요. 엑소젠스는 뭐 많이 말씀하신 CBD올도 있고, CHD가 있고, THC도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신테릭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리셉터의 이니비터를 함으로써 또 이런 작용들을 억제시키는 그런 약물들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요거 자체가 바인딩 하게 되면은 뭐 MAPK가 증가가 되고 이제 그래서 이런 아데닌 사이클레이즈를 억제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건 그 카나보이드 자체가 리셉터에 작용을 했을 때 CB1, CB2 리셉터에는 아데닌 사이클레이즈가 감소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MAPK가 증가가 되고 중요한 건 칼슘 채널 자체가 이제 억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TRPV1은 반대로 칼슘 채널이 이제 지금 그 액티베이션 돼서 인플럭스가 계속 이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그림이 이제 조금 중요한 그림인데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리트로그레이드 시그널링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뉴로트랜스미터들이 이제 베이직클에 이렇게 다 이제 스토리지 돼 있다가 필요할 때 딱 이렇게 분비가 되는 정도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2A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2A가 딱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폰스 시냅틱 뉴런에서 2A가 만들어지면 이제 필요하면 얘가 쭉 밖으로 나가서 프리시냅틱의 그 CBD 리셉터에 CB 리셉터에 이제 딱 붙게 됩니다. 그럼 얘가 칼슘 채널을 딱 맞게 되면은 이제 얘들이 이제 나가는 것들을 억제를 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얘들이 뭐냐? 이 포스트 시냅틱 셀 자체가 이런 인커밍 그 시냅틱 트래픽을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자체가 이제 뉴로널 익사빌리티 자체를 조절을 하게 되고 이런 호미오스테이시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엔도카나비노이드가 이제 증가가 되면은 뭐 여러 가지와 이제 연관이 돼 있다는 그 그림인데요. 뭐 식욕이랑 뭐 캔서, 카디오베스쿨 디지즈, 페틸리티, 이뮤 시스템, 메모리, 뭐 페인 모듈레이션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분포돼. 지금 뭐 온몸에 다 분포돼 있기 때문에 뭐 다 연관을 줄 수밖에 없고 이 연구는 솔직히 이제 사용은 많이 됐지만 여기에 대해서 연구는 솔직히 2000년 중반부터 이제 많이 연구가 되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계속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도 아직도 많이 있고요. 이제 여기서 몇 가지만 좀 보면은 메타볼릭 레귤레이션에 얘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CRB1 리셉터가 증가가 되면은 인슐린 시크레션이 증가되고 라이포제네시스 그러니까 리피드를 만드는 거죠. 라이포제네시스가 시작이 되고 이런 아디포제네시스와 글루코 업테이크가 증가되고 팻매스 익스펜션 하면서 에너지 스토리지 자체가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거를 감소시키는 프로세스가 또 증가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브라운 팻 터모제네시스 이게 좀 감소가 되고 스케터 머슬의 글루코스 업테이크 자체가 감소가 됩니다. 즉 이제 뭐냐 이게 에너지를 인테이크해서 스토리지를 하게 얘들이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거고 그 아까 지금 앞에서 언급되었지만 그 12원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리모나반트라는 게 있는데 얘를 딱 주게 되면은 그 이런 반대의 작용이죠. 그 바디웨이트 감소가 되고 리피드 프로파일도 되게 좋아지고 인슐린 센서도 증가되는 뭐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에페타이트랑 푸드 컨섬션에 이제 연관을 하게 되는데 얘가 이제 딱 음식이 우리가 먹기 전에 음식이 딱 앞에 있으면은 이제 AA가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딱 증가하게 되고 이제 음식을 딱 먹게 되면 얘들이 이제 짧게 다시 쭉 감소를 하게 되면서 이런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포탈라머스와 뉴클러스 어컨벤의 이런 2AG 12온 리셉터 시그널링 자체가 에피타이트랑 푸드스킨 비헤이비어에 연관이 있고요. 그 헤도닉 컨섬션이라고 그러죠. 먹을 때 이런 그 행복감 느끼는 거 거기에 연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THC 요거 자체가 그 하이포살라믹 뉴클레이 그 12온 리셉터에 작용해서 에피타이트를 증가시키고 뉴클레스 액큰벤에서 도파민을 분비를 시켜서 플레저와 관련된 그 이런 플레저 릴레이트 비헤이비어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렙틴, 그렐린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이게 에피타이트 레귤레이터죠. 렙틴이 이제 한마디로 에피타이트를 감소시키는 거, 그렐린은 그 에피타이트를 증가시키는 건데 엔도카나비노이드와 렙틴은 이게 인버스하게 콜레이 돼 있다. 한마디로 엔도카나비노이드 증가되면 렙틴은 감소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것이고 이런 그 렙틴을 없애버리는 그 쥐에서 보면은 쥐가 되게 뚱뚱해지고 그 엔도카나비노이드 레벨이 되게 높아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연구가 있었고요. 쥐의 아까 말씀드린 릴모나반트 안타고니스트를 주었을 때 푸드 인테이크가 감소를 하였다. 또 뭐 같은 내용이지만 그 보면은 쥐의 이제 12호 리셉터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니까 얘가 되게 스키니해지면서 뭐 어떤 와일드 타입보다는 좀 이런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됐다. 그런 것들은 연구도 있었고 이런 엔도카나비노이드 자체가 이런 테이스트 셀에서 테이스트 퍼셉션에 연관을 하는 것이라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운동을 좀 말씀드리면
운동을 하면은 AA 자체가 증가가 됩니다. 그거는 뭐 원장님 맨날 하시는 것처럼 이걸 하게 되면은 엔도카나비드가 증가가 되고요. 이런 엔도카나비드 자체가 이제 이런 발론터리 피지컬 엑서사이즈와 연관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운동하면서 행복감 느끼는 거, 그다음에 자꾸 운동을 찾게 되는 로코모티브 액티비티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서의 그런 리워딩에서 계속 뭔가 모티베이션 되게 이제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엔도카나비드 시스템이 연결돼 있고요. 이제 보시면은 그 AA가 그 브로드 브레인 배열을 이제 통과를 할 수가 있어서, 얘가 이제 엑서사이즈 인듀스 유포리아 요거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거 연관이 돼 있는데, 러너스 하이라고 그러죠. 이제 마라톤 하는 사람들, 뭐 온몸이 다 아픈데 계속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요거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좀 재밌는 게, 운동을 무조건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아주 되게 적게 걷거나 뭐 오래 걷는다, 이런 것도 자체가 AA를 올리긴 올겠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은 허트레이트의 맥시멈 허트레이트의 75% 정도를 했을 때 AA 증가가 되게 컸다, 그런 연구가 있었고요. 한마디로 U-쉐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요 AA가 이제 75% 정도일 때 가장 많이 증가되었다. 한 연구에서는 노멀 웨이시랑 오베스 우먼을 대상으로 하였고, 모델 비그러스 피지컬 액티비티라고 했죠. 이게 한 75% 정도 되겠죠. 이제 그럴 때 AA 컨센트 자체가 80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고, 이제 이 앞에 거는 AA를 말씀드렸고요. 2AG 한 연구에서 또 얘기를 하면은 2AG 자체는 이런 그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등축성 운동이라고 그러죠. 이런 에너지를 확 쓸 수 있는 이런 숏버스트 액티비티 자체가 2AG를 증가시켰다, 뭐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제 통증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 12호 리셉터, 12호2 리셉터 자체의 활성화가 자체가 통증을 줄이게 되고요. 이제 엔도카나비드를 인트라테칼 쪽으로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은 안티노세션이 생성되면서 노세프틴 뉴런 액티비티 자체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나비드 자체가 C5 리버킹 리스폰스를 감소하게 되고, 너브 인저리가 있을 때 이런 그 카나비드 리셉터 자체가 업레귤레이션 된다는 그런 업저베이션도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말씀드린 이 페인의 이런 CB12 리셉터가 관여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페리페럴부터 스파이널 코드, 그다음에 브레인스템, 브레인까지 다 연관되어 있는데, 보신 바와 같이 그 어센딩 노시셉트 트랜스미션 자체를 억제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지금 디센딩 이니비션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 시킨다는 것. 세 번째는 이런 그 통증에 대한 이모셔널하고 코그니티브 이런 현상들을 얘가 모디피케이션을 합니다. 12호 리셉터가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요것도 그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결과인데, 사이팅 너브를 그 크로닉하게 컨스트릭 인저리 주었을 때 노르페스 펜슨을 만들어서 딱 관찰해 보니까 도저히 간골련의 AA와 2AG, 그다음에 12호 리셉터 1,2 리셉터가 다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얼리 스테이지에서는 AA 레벨이 증가되고, 딜레이 스테이지에서는 2AG가 증가되는 그런 것을 관찰하는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다음 표는 뭐 되게 좀 뭐가 많이 적혀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런 그 뉴로피스 페인의 카나비노이드의 이런 이피케이시를 본 여러 가지 스터디들, 이 랜덤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다 서머리한 그 표입니다. 이게 이제 요 카나비노이드를 주는 방식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이게 뭐 오랄로 이제 우리가 소위 입으로 먹는 약으로 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담배 피는 것처럼 이게 스모크나 베이퍼라이즈 하는 방법으로 주는 게 있었고, 오로 뮤코자 스프레이가 또 있더라고요. 이런 스프레이로 해서 이제 주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연구들을 보면은 뭐 당연히 플라시보랑 똑같이 효과가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은 플라시보에 비해서 통증에 되게 좋은 결과를 보는 것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오랄 제제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오랄 뮤코자 스프레이는 이런 게 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이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한 연구에서 이런 그 크로닉 로우 백페인과 사이아티가 있는 데서 메디컬 카나비스 테라피를 했을 때 그 효과를 좀 본 것입니다. 42명을 대상으로 코호트 스터디를 했고요. 얘들을 이 사람들한테 제가 이걸 뭐 써보질 않아서 뭐 이걸 모르겠는데, 하여튼 딱
그 기준을 두었습니다. 한 달에 20g까지만 다 사용할 수가 있고 하루에 4번 정도 담배를 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준 건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피지컬 멘탈 펑션에 뭐 향상이 있었고 페인 자체가 되게 감소한다,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얘네가 근데 그게 스트레스에 의해서 가해졌을 때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서 거기에 맞는 호메오스타시를 유지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부분의 우리의 치료나 약물은 어떤 쪽이 가해지면 어떤 것만 가해지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인슐린을 계속 넣게 되면 인슐린을 내는 거가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 대부분 약물이나 이런 치료법들이 이거는 그게 아니라 호메오스타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서 뉴로트랜스미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원하는 궁극적인 치료하고 다 가까워진다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저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보면 이제 논문으로 나온 건 아닌데 성향이 저걸 많이 계속 먹게 되면 게을러지고 뚱뚱해지기 때문에 저거가 적절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고 관리를 하면 좋은 시스템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우울증하고 통증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아마 지금 그 햄프는요. 햄프가 조금 다른 의미예요. 햄프는 CBD가 훨씬 많은 거를 햄프라고 하는 CBD 쪽이 다른 카나비노이드에서 그 THC는 좀 적고 다른 게 많은 게 햄프라고 하는데 그걸 세 가지로 나눠요. 그러면 이제 풀 스펙트럼, 브로드 스펙트럼,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티드 CBD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풀 스펙트럼은 THC가 많은 거고 브로드 스펙트럼은 THC를 뺀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티드는 CBD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는 풀 스펙트럼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THC가 어느 정도 있는 거를 좋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THC가 어느 정도 있는 것 자체는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햄프는 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햄프가 아닌 마리화나 쪽은 그건 환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햄프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햄프에서 나오는 물질이 꽃, 줄기, 뿌리, 씨앗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씨앗 자체는 일반적으로 껍데기에는 약간 문제가 조금 그런 성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씨앗은 별게 없어요. 그냥 기름이에요. 근데 나머지 줄기나 잎이나 꽃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기에 대해서는 많은 게 저기에 대해서 WHO도 햄프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저 햄프가 나는 지역에서 대마를 피든 뭘 먹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이게 그게 폭행이나 뭐나 이런 범죄로 이어진다거나 저게 몸에 해를 준다거나 그것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다 하는 그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햄프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게 햄프인지는 모르겠지만 햄프 쪽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THC가 많은 부분을 한다면 그건 햄프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그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년 5월 정도에 전 세계에서 저런 거를 하는 그래서 전 세계가 모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정돼 있는 거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모일 거예요. 저거는 인정하죠. 햄프는 전 세계 다. 그래서 저렇게 되면 아마 햄프로 담배 피는 거나 햄프로 먹는 거나 이게 다 인정되기 때문에 저 시장이 아마 저걸 완전히 미리 오픈한 거거든요. 미국에서. 어차피 저건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경제 활성화예요. 저 햄프가 갖고 있는 경제 활성화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태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회사들은 돈 벌고 많이 되겠지만 일반 우리에게 있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오히려 중소업체나 중간 단계 사람들은 가난해져요. 그래서 부가 한쪽으로 모이게 돼요. 국가 경제를 위해서 그런 시스템은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달라요. 이거는 내가 옆집에 팔기도 하고 작은 비즈니스가 막 되는 거예요. 개모임처럼. 그게 이제 미국에서 햄프 시장에서 나아가는 방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어떤 먹는 형태라던가 의료 형태나 이런 것도 많이 바꿔야 될 건데 어쩌면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좀 아프고 뭐 이상이 있어라고 하면 옛날에 우리 왜 양귀비 키워가지고 그거 먹던 식으로 우리 햄프 먹자 병원에 왜 가? 이런 식으로 바뀔 확률이 꽤 커요. 그래서 의료에 대한 그 병원을 많이 가는 찾던 것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뼈주사 맞고 이런 거는 없어질 확률이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의료 시장에는 어떤 특징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만 남게 될 거예요. 저게 햄프가 의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큽니다. 경제에 미치는 도 크고 지금 보면은 다 그 중소기업이나 중간 단계나 이런 소매상이나 이런 거가 싹 말랐잖아요. 그거를 다시 부활시키는 걸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도 그렇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대기업 위주보다는. 저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에 상상도 못할 만큼 뛰어들 거예요. 우리의 경제를 확 바꿀 거는 거죠.